오래되고 낡을수록 세월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멋스러운 가죽. 그 가죽의 질감을 살려 통가죽 위에 디자인을 하고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생활소품에서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하나뿐인 가죽 작품을 탄생시키는 작가가 있습니다. 값싼 소모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가죽에 깊이를 새기는 작업에 몰두 중인 작가 홍수정 씨를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화성시, 홍수정 명인의 공방이 있는데요. 명인은 이곳에서 모든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가죽공예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저처럼 이제 통가죽공예가 있고 그쪽 크롬 가죽이 있는데 저희 통가죽공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손을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온 가죽에다가 그냥 바느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 가죽 재단부터 고르는 것부터 내가 원하는 문양부터 뭐 바느질까지 색깔부터 바느질까지 정말 내 손을 거치지 않고선 하나도 완성되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가죽의 매력에 푹 빠져 매일 작업을 하는 홍수정 작가도 처음부터 가죽공예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대학에서 도자기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이제 취미로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다가 이제 그 취미가 지금 본업이 되게 된 거죠. 공방에 있는 그녀의 가죽 작품 하나하나마다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공정이 수작업이라 가죽공예는 인내심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제일 그 취미 가방이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가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가방을 계기로 제가 이제 가죽공예에 완전히 입문하게 된, 그 전까지 그냥 취미로 했다가 이 가방을 만든 후에 진짜 재미가 들려서 완전히 이렇게 담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된 게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그 백제 시대 때 그 침이라고 궁궐이라든지 귀족들의 그 기와 옆에 들어가는 그런 장식용인데 그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너무 감탄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달면서 그 조형물의 그걸 완벽하긴 아니지만 아주 거의 흡사하게 살려서 이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백제 기와 문양도 새기고 그렇게 했어요. 전통 문양이 꼼꼼히 새겨진 모습인데요. 백지문화예술대전에서 특선한 이 치미 가방은 고대의 목조 건축의 기와 장식인 치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치미는 상상의 새인 봉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홍수정 씨의 다른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격자 문양 죽부인 가방인데요. 이렇게 파우치랑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그 죽부인 같이 투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부인 모양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만 달아서 가방의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모전에 입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몽거지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몽거지도의 전신이 되는 게 이 고도리의 꿈이라는 작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구상을 계속 하다가 몇 년 후에 이게 됐는데, 몽거지도의 뜻이 고수톱의 꿈이라는 뜻이고요. 몽하고 거지가 갈 것자에 그칠지 해서 그 영어로 고수톱이에요. 그리고 한글로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톱을 많이 치면 패가 망신해서 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해학적인 뜻을 제 나름대로 붙였어요. 고스톱에 그려진 민화를 이용한 작품인데요.
작품에 대한 작가의 열정이 통가죽으로 생활소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화작품을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홍수정 작가에게는 수많은 상이 따라오기도 했는데요. 작가는 30대의 어린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아 명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주변에서부터 권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명인 그 칭호를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네가 한번 도전을 해봐라라고 이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원서나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1차, 2차, 3차 이제 면접까지 이제 실물 이런 그 작품까지도 다 심사를 받아서 좀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심사위원분들이 명인이 됐어요. 그녀의 공방을 잘 살펴보면 유독 쌍을 이루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작품을 창작할 때 하나만 만들지 않고 같은 계열로 가방, 파우치 등 짝을 이루는 소품을 기획하여 만든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콜렉션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자연물도 아직 안 한 게 너무 많고 하나만 만드는 것보다 이제 콜렉션으로 가면 더 그것이 작품이 돋보이니까 전통 문양도 있고 자연물도 있고 또 조형물도 있고 저렇게 판넬 작품도 있고 그래요. 홍수정 작가가 평소에 구상했던 디자인 노트를 펼쳐보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소품으로 여권 지갑을 만들 건데 이제 제가 그 고동색인 바탕에 하얀색 꽃 그런 디자인으로 갈 건데 가운데만 심플하게 꽃을 넣을 거예요. 작품 컨셉에 맞게 가죽을 고른 후 디자인이 된 방안지에 문진을 대서 고정시킨 후 모양을 잡고 있네요. 이후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디자인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한데요. 대중성이랑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가장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완전 멋있어 이게 약간 조금 자기 스스로 도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대중성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너무 그 무미건조하게 돼요. 가죽을 재단하는 모습인데요. 가죽이 낭비되지 않게 재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고려한 후 작품에 들어갈 가죽을 구성했는데요. 작품의 성질에 따라 가죽의 두께에 차이를 둔다고 해요. 3.5T서부터 0.2 단계로 저는 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쓰고 있고 0.8에서 3.5T까지 이제 종류별로 다 갖고 있는데 1.2에서 1.4 정도는 작은 가방이나 조금 큰 가방, 그 다음에 3.5T 정도는 벨트라든지 어떤 그 인테리어 소품 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고 0.8 정도는 지갑 속지 같은 거 얇은 거에 쓰고 있어요. 재단한 가죽 위에 트레팔지라는 얇은 종이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툴을 이용하여 트레팔지에 그려진 문양을 가죽 위에 새기고 있네요. 가죽에 살짝 물을 묻힌 후 새겨야 잘 새겨진다고 합니다. 독특한 문양은 어디서 영감을 받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문양집 같은 거, 고전 문양 같은 거는 문양집에서 발췌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옮길 때 이제 통가죽에 물 묻혀서 트레펄지라는 종이를 대고서는 이게 이제 모델하라는 건데 이걸로 그리면 되는데 이게
다들 이제 긴장하게 되면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게 돼요. 그럼 여기 손톱 자국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주의하시고 일정하게 힘을 주고 균일하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후 가죽의 디자인을 새기는 카빙 작업인데요. 디자인을 가죽에 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법은 통가죽 공예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때 탄닌 용액이라는 식물성 용액에 들어갔다 이게 가죽이 나왔기 때문에 식물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조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롬으로 된 그런 색가죽은 할 수가 없죠. 이제 염색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라데이션 넣기 전에 밑단계 하는 거예요. 홍수정 작가는 3단계로 염색을 진행해 나간다고 해요. 밝은 색을 먼저 바탕에 칠한 후에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기법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가죽이 더 예뻐 보이고 더 고품격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가죽의 결이 다 보여요. 그라데이션을 해야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결이 보이는데 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부위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예쁜 결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3단계로 하는데 제일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보통 그라데이션을 하고 있어요. 색을 입힌 후에는 면장갑으로 염색한 가죽면을 비벼주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물광을 해야지 염색이 더 잘 먹고요. 그리고 물광을 안 내고 코팅제를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하는데 코팅제를 이 물광 내고 코팅제 하면 훨씬 더 오래 가요. 그 반짝거리는데. 근데 물광을 안 내고 코팅제를 하면 그냥 맨 가죽에 코팅제 하는 느낌? 바탕 염색이 끝나면 문양을 내는 색채 작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염색에 차등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문양을 넣는 부분에는 붓을 이용하여 세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의 실수가 일어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의 실수를 줄이고자 작가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옅은 색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진한 색이 아무래도 이제 코팅제를 하면 살짝 묻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천을 가지고 흐린 색으로 갈 경우에는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흐린 색부터 코팅을 해서 걔네를 이제 막아주고 그 다음 진한 색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작품에 들어갈 가죽 부분을 말리는 모습인데요. 건조하는 데에는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빠른 건조를 해야 한다면 뜨거운 열보다 선풍기 바람으로 건조를 해야 가죽에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날씨에 따라 틀려서 장마철에는 되게 안 마르고 이렇게 겨울철 같이 지금 뭐 난로를 틀어놨거나 그러면 금방 말라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말랐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바로 작업 들어가셔도 돼요. 그게 이제 온도가 많이 좌우를 해서 습도랑. 이제 작품의 안감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안감도 작품과의 조화 때문에 작품을 가져다 색을 비교해가며 고른다고 합니다. 안감은 접착제를 바르고 재단해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제 접착제를 발라야 하는데요. 고루고루 겉부터 발라야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착제를 붙일 때에는 주름이 지지 않게 문진으로 펴 누르는데요. 이후 안감을 잘라냅니다. 안감을 해주는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겉에 거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천 같은 경우에는 올이 풀리는데 돈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감도 좋고
약간 그 빌로우드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돈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안감을 붙인 후 작품의 규격에 맞게 방한지를 대조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잘라낸 부분은 가죽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색을 해줍니다. 이제는 조립 단계가 남았는데요. 접착제를 이용하여 조립을 합니다. 무엇보다 집중을 해야 하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어붙여야 내구성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품을 조립해 붙인 후 불필요하게 나온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이후 바느질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바느질이 반듯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바느질 라인을 그려 넣어줍니다. 치즈를 이용해서 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구멍을 낸 후에는 구멍에 맞춰 바느질을 한다고 해요. 접착을 한 후 바느질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땀이 딱딱 오게끔. 그 후 실을 고릅니다. 색상에 맞춰 실도 골라 주어야 합니다. 본드만으로 고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실은 육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빼서 직접 대보셔야 알아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면 훨씬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보고 저는 이 실로 지금 할게요. 가죽 작품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바느질 작업이네요. 바느질이 잘 되어야 뜯어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명인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이 작품에 잘 배어들어 아주 견고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로 실을 마무리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작품을 구상한 후에는 스케치를 해서 종이에 본을 뜹니다. 잘라낸 도안을 참고해 가죽을 재단한 후에 트레팔지를 이용해 그림을 디자인합니다. 가죽에 트레팔지를 붙여 툴로 각인 작업을 해줍니다. 염색이 끝나면 접착제를 이용해 조립을 한 후에 치즈를 이용해 구멍을 내고 바느질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통가죽 공예가 80년대랑 90년도에는 굉장히 흥했었거든요. 가죽 공예 하면 그냥 통가죽 공예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저 크롬 가죽, 색가죽 류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공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통가죽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예쁜 공예를 알리고 싶고 또 이런 예쁜 공예가 사장이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제자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어요.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고 그러니까. 홍수정 작가는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가죽 공예를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뒤에 가서 이거를 약간 이쪽 사선으로? 방향, 이쪽 방향. 본드 붙일 때 이게 너무 이거 뽑는 게 되게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놓고서는 일단 되게 멋있고요.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배울 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옆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제가 만든 저만의 것이 있다는 그런 것도 되게 뿌듯하고 계속 선생님 옆에서 배워서 저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터프하시는데 작품 만들 때는 세심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수강생 창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밀어주시니까 창작 활동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기가. 오늘도 가죽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실천 중인 홍수정 작가. 가죽공예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싶다는 홍수정 작가의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이 공예를 널리 알리고 싶고 그 제자들이 또 이 공예를 통해서 힐링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꾸준히 계속 작품 활동을 할 거고 이제 머릿속에도 계속 구상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또 하고 싶어요.